지원 각설하라! 각설하라! 4억 1200만원 유학금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웬 말이냐? 피해자를 통고한다! 통고한다! 눈물도 피도 없는 논산 지원 4억 1200만원 판결 각오하라! 각오하라! 논산시 벌곡면 검천리 오작실에 사는 한명희 한순희 남매의 기가 막힌 사연을 저는 오늘 이 시간 기자님 앞에서 진실을 규명코자 담대히 외칩니다. 2012년도 외지에서 한 여자가 유입돼 들어오면서 그는 펜션 사업을 하겠다는 관계로 관청과 시청을 정말 나비처럼 벌레들 드나들었습니다. 시골 오솔길은 90cm 밖에 가로폭이 안 되는 그런 좁은 길에 이 여자가 펜션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마을 아주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네 명의 땅 안 밟고는 다닐 수가 없는데 그 뭐 한명희가 대단해요? 두고 보라지요? 그 말에 불씨가 되어서 한명희는 오늘 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에 도로 포장도 되지 않고 마을 오솔길에 조그만 조약돌 같은 다리에 징검다리를 이제 2000년도에 93년도인가 2000년도에 두 번 하수도 정비공사를 했습니다. 마을 하천이 여름 홍수 때 혹시 유입돼서 농과 밭과 경장지가 유입될까봐 논산시에서 2000년도 하수도 그 하천공사를 복귀하고 했는데 조그만 마을 다리에는 경운기와 마을 이제 사람들의 자전거 그리고 조그만 소형차만 다닐 수 있는 조그만 다리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25.5톤 덤프 차량이 줄을 지어서 뽀얀 흙먼지를 날리면서 말길을 덮기 시작했고 창문을 이 여름에도 열어놓을 수가 없고 장독대는 흙먼지가 미세먼지가 뽀얗게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발바닥을 밟으면 지근지근하고 양발은 검은색으로 변했으며 마을 문에는 오폐수의 냄새가 나서 식소조차 없어서 마을 사람들은 그 먼 수락리까지 물통을 들고 지고 다녀야 하는 이런 불편함 속에서 한명희는 그래도 이것이 이웃 사촌이고 외지에서 온 사람이지만 살러 왔으니까 라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건의 발단이 될 줄은 아무도 그 가족도 몰랐고 목사인 저도 몰랐습니다. 이제 처마 밑이 균열이 가고 지붕이 깨어지고 벽체가 무너지고 점점 어려움이 오고 그리고 그 여자는 기로를 도로 포장을 강제로 넓히기 위해서 산에서 산 자갈을 파다가 길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명희의 눈에는 자갈이 유입되기 시작했어요. 농사를 한 포기도 지을 수 없게 되자 한명희는 자신에게 불리함을 알고서 담장을 치면 자갈돌이 눈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3m 정도 폭의 담장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로교통 통행 방해 죄명으로 이제 논산지방법원에서는 판결을 냈고 그 원고의 소원을 들어주어서 하루 50만 원씩 일을 못했다라고 주장하는 원고의 소원대로 824일 논에 펜스를 친 그 기간을 824일로 간주해서 4억 1200만 원의 벌금을
강제 고지했습니다. 그리고 승소한 원고는 쾌제를 부르면서 온 독립항기 나발 부르면서 한 명의 땅을 자신이 샀다고, 한 명의 땅을 자신이 샀다고 법원에서 말도 못하는 띨띨이 그 바보, 그 병신, 온 동네 사람들에게 한 명에는 띨띨이고 바보고 재판장에서 발언권조차 자기 의사 표현 못한다는 한 명이를 그는 비아냥거리면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불의해서 죽게 한 자식이라고 이런 모함까지 하면서 그는 법원에 고소, 고발, 명의가 트랙터를 가지고 눈에서 나오는 모습을 도로교통 통행방해죄 제목을 씌워서 또 법원에 고발, 명의가 일하고 트랙터를 가지고 나오고 명의가 일하고 막노동에서 자신의 일하는 공구를 싣고 나면 도로교통 통행방해죄 수십여 차례 고소 고발로 한 명이는 이제 범법자가 되었습니다. 말을 잃어가고 점점 마음이 닫혀진 한 명이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아픈 말을, 심지어는 누나도 걱정할까봐, 가족도 걱정할까봐, 형도 걱정할까봐 말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듣고 나서 어느 날 저희 남편 말을 듣고서 저는 알았습니다. 한 명이가 죽을 지경에 빠졌다고. 이제 한 명이가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식문일관 되고 누나까지 이제는 암투병하고 있는데 자신이 더 살면 뭐 하겠냐고. 내가 만약에 전 재산을 잃게 되면 그 여자 죽이고 나 세상 깨끗이 끝낸다는 말을 듣고 이래서는 성직자인 제가 안 되겠다. 비록 교인은 2명밖에 안 되지만 명의 가족이 잘못되면 이 목회자의 책임도 있다. 내가 비록 힘은 부족하고 가진 것 없지만 내 양심의 소리를 듣고 나는 이 일을 대처하기 위해서 한 명이 누나와 더불어서 이제 공권력에 맞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서류 하나 떼도 사사건건 시비 걸고 당신들은 다친다고 무엇이 어떻게 저는 다치는지 모릅니다. 명희 누나가 사건 진실 규명하려고 시에 가서 서류 하나 뜰래도 그들은 눈치를 보고 힐끔거리며 다친다라고 몸조심하라고 몸조심하라고 하지만 이제 한 명의 누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사법부는 이 피해자들의 피해 절규를 들으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사법부가 현 시점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말로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한다는 우리 법관들의 양심을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 최고의 수장인 양승태 대법원장이 결국은 양심을 팔아먹고 부정한 권력과 거래를 하면서 지금 많은 혐의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양승태 대법원장의 모든 증거인멸의 사실들 숨기고 엊그제도 영장 기각이라는 판결을 내린 그 법관들, 과연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한 것인지 정말로 우리 국민들은 의아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권익의 최고 후보인 사법부가 범죄단체가 되어가지고 대법원장이라는 자가 범죄단체의 수장에 대해서 이 나라를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 하부 조직 웬물이 맑아요? 아는 분이 막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부 조직의 모든 하수인들은 그 범죄 조직의 하수인과 부역자가 되어서 수종 노릇을 하고 있었다는데 아예 실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양심 회복을 해서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잘못된 판단이 되었다면 그것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좀 회개하고 반성하고 해서 다시 새로운 길을 걸어가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그리고 또 여기에 논산 제법에서 물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지금 현재까지 그런 썩어 빠진 정신에 들어가 처음에 우리가 법관이 되겠다고 판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고시를 파스하고 사법고시를 파스하고 했을 때는 정말로 존경과 선명의 눈으로서 이 사람들이 이 나라의 엘리트 노릇을 하겠구나 하고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에 들어가서 그 조직에 소위 자기 편익을 위해서 집단 이기주의에 의해서 이런 엉터리 같은 일들이 되풀이된다면 이것은 정말로 우리 국민으로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 1984년도에 132명이 이 나라를 다시 개혁해보겠다고 부정한 권력에 맞서서 민주화 추진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그때 옷을 바로 제가 입고 나왔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왜냐? 50년, 40년, 50년을 투쟁해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다 했는데 아직도 그런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법과 양심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정신 차려서 앞으로는 정말로 공복자들이 국가와 민족의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힘써 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논산시청과 논산시장은 위 사실의 진상을 철저하게 밝혀라. 평화롭게 살아온 한 가정이 6년 전 외지에서 전입해온 펜션업자에게 갖가지 고소와 소송을 당하며 현지에서 존경받던 효자 아버지가 견디지 못해 자살하고 어머니는 충격으로 식물인간이 되었다. 펜션업자가 오기 전에는 아무런 사고도 없이 조용하던 마을이 펜션을 짓기 위해 공사 차량을 진입시키려고 한 명의 땅을 무단으로 도로를 만들어 사용하면서 이 사건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70년을 넘게 살아온 한 명의 가족은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평범한 가정이었으나 지금은 벼랑 끝에 몰려있다. 공권력이 모두 동원되어 한 명의 가족을 붕괴시키고 있다 한다. 왜 누가 무슨 이유로 오랜 세월을 대대로 행복하게 살던 한 명의 가족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단 말인가? 언제부터 수십만 평의 투기지가 마음대로 훼손되어 펜션이 세워지고 그 펜션을 짓는다는 이유로 남의 가정을 철저하게 망가뜨리는가? 내 땅에다가 펜스 3m 쳤다고 통행 방해로 조사받고 벌금 내고 갑자기 전과자가 되고 4억 1,200만 원을 배상하는 판결을 하는 이게 무슨 청천벽력이란 말인가?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받고 명예와 존경까지 받는 인간들이 이런 몰상식 없고 파렴치 않을 짓을 한다는 말인가? 남의 땅을 마구 침범해 도로로 사용한 것은 죄가 없고 내 땅에 펜스 친 것은 통행 방해로 4억 1,200만 원을 배상하니 이런 미친 판단이 어디 있단 말인가? 논산시청, 논산시장은 사퇴하라! 판사나 논산시청이나 논산시장이나 펜션업자를 위해 원주민 한 명의 가족을 강제로 쫓아내려고 이러한 판단을 한 것은 아닌가? 판사는 원주민 한 명에게 통행을 방해하면 1일 50만 원씩 펜션업자에게 지급하라 명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헛간 창고 처마 모서리 부분에 슬레이트판 재질의 마감재 및 나무 판자를 덧대어 통행로 위로 튀어나오게 설치하고 통행로 지상에는 돌 대형 폐기물 타이어, 생활 쓰레기 등의 방해물을 적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였다 한다. 이게 무슨 판사의 판단이란 말인가?
이런 60년 전에 지은 집에 어떻게 그게 통행방해가 된단 말이가. 논산시청, 논산시장 각성하라. 저 풀란데 있잖아. 저 풀란데가 지금 스레트 건물이었었거든. 네. 풀란데가 네. 스레트 집이었었는데 시에다가 신고를 하고 스레트를 끌고 가니까. 네. 근데 전혀 시에 신고된 것도 없고 업자가 이건 업자가 없어. 그래서 저희들이 사기 이랬던지 다 우리 얘기야. 방송에도 나왔어. 이 나라가 얼마나 썩었냐면 방송에도 나왔는데도 그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 당시에는 그게 의뢰가 들어왔어. 그래갖고 알았어. 그게 말해야 되니까. 그 이게 지금 보면 법이 없는 약자는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지금. 막 우리나라 애들이 그러니까 한 사람들이 오는데 법안 앞에서 떠들었지만 그만을 못한 게 참 내가 그러니까 아니 신분은 한 정상밖에 해야 되는 양반이 어떻게 내가 만약에 여기 있을 때 누가 저 차가 저를 집을 쳤단 말이야. 그러니까 쳐놓고 적반하